백전백승천기대요 153회차. 오늘은 뱀띠의 성격과 특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공자님 말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논어에 있는 이야기. 차왈 지자부록 요인자부록 용자 불곤이라나 무미타. 자,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은 지인용이에요. 지인용.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할 때 지혜지자를 쓰고요. 알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지자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아느냐 할 때 알지자를 쓰는 거고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매사에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것을 지혜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참고로 공자님 말씀에서 지자를 쓰는 건 다 이지자를 써요. 중국에서는 지혜로울 지자를 거의 안 써요. 근데 뜻은 뭐냐? 지혜로울 지자의 뜻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유교도교에서는 지혜지자를 안 써요. 알지를 쓰는데 알지가 지혜로운 지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인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의 어질론,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용기용자죠. 용기용자. 자, 그래서 군자의 삼덕이라고 그래요. 삼덕. 지혜가 있고 어질고 용기가 있는 거. 그래서 지인용, 군자의 삼덕이다. 그래서 공자가 이러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알지자를 썼는데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유교도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혜는 다르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자를 써요. 지혜로울 지자를. 지혜로운 자는 당황하지 않고 부록이라 지자부록이라 했어요. 인자부로라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또 용자불구라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는 이성적인 판단력이고, 이는 사랑이나 박애정신이고, 용은 과감한 실천력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의 전화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요. 또 모든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고, 또 과감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이요. 첫째는 지혜로워야 되고, 어지러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기 용자를 보면은 남자를 밑에 받쳐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오늘은 뱀띠인데요. 뱀띠가 화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오행 중에 화에 속한다. 자, 화에 속하는데 음기가 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띠는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이렇게 뱀띠들은 지금 나이가 짝수에 해당이 되죠. 짝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변화 변동의 기운이 약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금년후는 크게 변화가 적은 때이기 때문에 운기가 약간 힘들 때예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자, 그래서
나이로 보면 56세, 44세, 32세, 또 20세, 또 68세, 8세.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짝수의 해당이 되는 경우는 변화 변동이 작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변화 변동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 이진이나 이직이나 뭐 아니면 뭘 개업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여건이 힘들 때다 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뱀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뱀띠들의 성격과 운세해서 여러분들 59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뱀은 초목의 번성이 극한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난다. 초목의 번성이 극한이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따져보면 사월이다라고 했어요. 방향으로 따져보면 동동남이다라고 해 있단 말이죠. 또 4월이지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9시에서 11시 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목도 한참 번성할 때 양화, 음화인 사는 음력 4월을 나타내는데 그 줬던 춘삼월도 다 지나가고 바야흐로 더위가 시작되는 때고 절기로 보면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가 된다. 음력 4월이니까 양력 5월이죠. 이때에 입하가 따라오죠. 뱀은 보기에 징그러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서식하는 환경을 보면 깨끗하고 예민한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섭생도 비교적 가려서 하는 까다로움이 있고 잠자리도 가려서 하는 정갈함이 있으나 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열기이다. 찬 모양이에요. 뱀은 체온이 내려가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뱀은 음력 10월경에 가면 땅속으로 들어가지요. 또한 움직일수록 몸의 활동력이 커지기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동물이다. 자, 여러분들 저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하대요. 그래서 뱀은 4월생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뱀은 4월이고 바로 9시에서 11시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강하지요. 그래서 뱀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생적으로 지략이 뛰어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의심이 많고 성질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뱀의 속성이 강한 사람은 단정한 자세와 깔끔한 몸가짐, 굉장히 방정하다. 그리고 단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가 넓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뱀이 무리지어서 다니지 않고 혼자서 다니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깊이 사색하는 침착한 성품의 사람이 많다. 그래서 뱀띠 태생들이 성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소크라테스 뭐 다 뱀띠 사람들이에요. 다 뱀띠예요. 생각이 많고 솔로를 좋아해요. 뱀들이 떼지 안 다니잖아요. 혼자 다녀도 드러내서 다니질 않아요. 숨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 좋아하고 사색 좋아하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뭐가 발달이 돼요? 정신적 능력은 굉장히 발달이 돼요. 사고력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철학가나 성현들이 뱀띠들이 엄청 많아요. 그 반면에 뭐가 또 많아요? 사기하는 사람들이 뱀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뱀띠 재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대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뱀띠한테는. 그런데도 이해타산이나 계산은 또 뱀처럼 빠른 게 없어요. 이렇게 대화 속에서도 뱀들은요. 이해타산이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손익계산이 착착착착 돌아가요. 자, 매사를 명석한 두뇌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강한 책임감으로 이를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경향이 많다. 숨은 재주가 많고 품위가 있고 언변이 탁월하고 세밀하고 용의 주도한 성격이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계획적으로 하지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말띠생들은 충동적으로 많이 해요. 순간 충동을 느끼면 탁 일을 벌려요. 근데 뱀띠들은 절대
절대 충동적으로 안 해요. 징검다리를 건너가도 비유를 하자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말짓 태생들은 저리 건너가면 되겠다라고 텀벙텀벙 가다 물에 빠지는데 뱀띠들은 가면서 돌을 꼭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적어요. 또 타고난 두뇌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부지런함이 있고 학문을 닫고 인성을 함양해서 일찍부터 출세기를 걷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 화가 나면 욱하는 급한 성질이어서 불이어요. 불인데 음기의 불이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도 보잘것없는 조그만 불씨고 모닥불인데 그 불씨하고 모닥불이 어떻게 돼요? 잘못 번지면 온 산을 다 태우기도 하죠. 온 집을 다 태우기도 해요. 주위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존심과 고집 또한 대단해서 건드리기만 해도 불같은 분노로 달려드는데 그 성질이 병화를 닮은 것이다. 병화. 또 시간이 급하기가 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뱀은 또 천부적으로 타고난 미색으로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 좀 미인다운 미운이 유혹할 때 보면 전부 뭐예요? 뱀이 변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인이다라고 하면 뱀이 늘씬하잖아요.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미인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또 사람을 빨리 사귀는 반면에 다소 권태감을 쉽게 느끼는 거로 빨리 헤어지고 쉬도 없는 게 시식지요. 쉽게 방황하기도 하는 편이다. 그리고 뱀은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으므로 사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극대화돼 사람에 대한 신경과민이나 결벽증이 있다. 이걸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뱀들을 보면 누구나 자기를 보면 꼬챙이로 해코지라고 돌을 던지고 이러지 강아지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짓 태생들은 조심성이 굉장히 많고 의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모르잖아요. 덕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해치는 그런 여건들 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못 믿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사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극대화돼 사람에 대한 신경감이나 결벽증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뱀의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대범한 가치관과 처세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이다. 좀 대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뱀지생 성격과 네 번째, 이 태생은 천성이 재주가 있고 매사에 민첩하나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고 심신의 곤란함을 겪는다. 자, 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글월문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사주에 보면 뱀띠는 연천문이다라고 해요. 또 뱀월은 뭐예요? 월천문이라고 해요. 그럼 뱀날은 뭐 일천문이에요. 그럼 시는 뭐 시천문이 무슨 얘기냐? 학문에 몰두하기에 12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띠가 성공하려면 학문에 몰두하는 게 가장 빠르고 또 학문 쪽으로 몰두를 해야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서 개띠다라고 하면 개띠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주에 해당이 돼요. 제주. 그래서 개띠들은 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 봐요. 재주가. 기술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있고. 말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복. 복. 그 다음에 잔나비는 고독해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질 않아요. 자,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고 심신이 곤란함을 겪는다. 뒤끝은 없는데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두루 갖추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관록이나 단체 생활 속에서 복록이나 영화가 형성이 될 듯하다.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학문가 되는 게 가장 좋다. 학문에 힘써 근면하면 학예와 문업, 재료 등에 연관해서 빠른 소망 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학문에 있어서 힘써서 수고함이 없다면 외면상으로는 평탄함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은 풍파와 세간사의 장애와 곤란을 면하기가 어렵다. 심신이 고달프고 분주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하나 들어서 뱀도 학문에 뛰어나가지고 어떤 명성을 딱 일으키면 뱀도 대단한 뱀 같으면 보관이 되고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뱀들은 뭐예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때리려고 그러고 돌멩이도 던지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풍파가 되는 거예요. 재난이 많아요. 그래서 학문의 길을 재촉하지 않으면 돌아온 소득이나 성과가 없는 데다가 생기는 것 없이 일이 바쁘고 사방으로 분주한데 풍파와 재앙을 벗기가 매우 힘든다. 가능하면 외방이나 객지로 나가야 속히 출세할 수 있고 부귀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12지 가운데에 외방으로 일찍 헤어지는 띠들이 어떤 띠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띠는 16에서 18세 정도면 벌써 집에서 떠나야 되는 기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타지방으로 간다든지 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 손을 떨어져서 간다든지 아니면 자취나 하숙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키울 때 보면 소가 어른이 되도록 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송아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자라면 갖다 판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객지로 많이 전전하는 태생들이 소띠다 이렇게 봐요. 그와 같이 뱀들도 뭐예요? 일찍 외부로 나가서 성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 결혼은 일찍 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하는 것이 좋고 약간 성급함이 있고 오기도 많지만 이해성과 인정이 있고 본성이 모질지 않아서 어디를 가도 혼자 우물쭈물하거나 경우에 벗어나는 일은 없는 입장이다. 뱀띠의 사람들이 경우 엄청 따져요. 원칙주의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앞가림을 무난히 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재능과 기상도 민활하여서 다수 힘이 들고 어려운 난관이나 역경이 있어도 잘 극복해내며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 계획력이 좋거든요. 뱀띠 태생들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힘은 적지 않아요. 주변의 뱀띠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혹여 성급하거나 직선적이고 자기 주의식으로 기울지 않도록 자기 위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그게 흠이에요. 인화와 넓은 도량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초년기엔 다소 애로함 난함을 치르더라도 중후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망과 지도력으로 재물과 명예가 안정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강 때문도 아니고 험한 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인정의 무상함에 있다. 가기 어려운 곳에서는 한 걸음 올라서는 법을 알아야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에서는 남들과 함께 공유할 줄도 알아야 하고 혹여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성공을 한다면 얼마라도 남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갖춰야 한다.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하고 얻거든 베푸는 인정을 지녀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전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건설업 쪽에 캡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하잖아요. 맨날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번뇌가 많은데요, 스님. 너무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자기가 좀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어떤 직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사람들하고 좀 친근하게 지냈더니 그때는 순 개판 5분 전이고 너무 정도에 지나치고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고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인정 베풀면서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정도에 넘치게 네 거 내 것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해가지고 일에 그르침이 있어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 권위를 지키고서는 딱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분이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로움을 타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 일에 지장이 생기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조만큼에서. 그렇지 않아요? 승려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회 명예나 권력이 좀 있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여건에 고민이나 번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승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불자님들한테요. 그전에는 애기들한테까지 다 존댓말을 해주고 정말 승려답게 배려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도들이요. 전부 왁새기 아줌마들 뿐이 아니야. 내가 아주 순하게 예예하니까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은 전부 몸은 여성인데 성격은 남성. 와일드한 막 왁시기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한 10년 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한계 왁시기 보살들은 우리 절에 다 있다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여성들이 왁시기? 저는 여자분들 그렇게 왁시기라는 거 처음 배웠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정말 왁시기들. 그러다가 내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 25년 전에부터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략 25년 전이야.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욕쟁이 중으로. 완전히 욕쟁이 중으로 변했어요. 상좌들 그때 한 8, 9명 있을 테니까 상좌한테도 기본 쌍시옷 써서 얘기하고 보살들 뭐라 그러면 그냥 쌍시옷 써서 막 욕해버렸어요. 응? 미친 싸가지 없는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악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쎄는데도 왁시기 보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어떤 보살들만 남고 어떤 보살이 오느냐. 다 얌전하고 그냥 아주 착하고 수지수한 이런 보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아, 주지 스님이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그러면 왁새기가 오고 주지 스님이 욕하고 깡패 같고 난리를 치니까 아주 착한 보살들만 오고 이러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건 상대성 원리거든요. 상대성 원리. 그래서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와일드하고 이러면 남자가 여성스럽고 다소곳하고 이래요. 근데 여성이 굉장히 다소곳하고 얌전하면요. 그 집 신랑은 한량에다 아주 왁새기예요. 상대성 원리.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일치. 지금 우리 불자들 제가 거의 접할 여건이 아니죠. 거의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전에는 다 받았어요. 아, 황당한 전화도 많이 받고요. 참, 황당한 일 많아요. 우리 불자들 경우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뜻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렇게 하자니 저런 게 문제고, 이렇게 하자니 또 저런 게 문제고. 그럼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조화를 갖춰서 맞춘다라고 해도 그런 일은 또 우리 삶에서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뱀치생의 성격 운세 5번째. 이달의 태생은 뱀이 오래되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듯 큰 달성 없이 꾸준히 노력하면 대인으로 이름내어 성공하고 명성을 남기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살아있는 것만 먹고 사는 뱀은 보기보다 깨끗하고 깔끔한 짐승이라 뱀띠 사람들은 성격도 활발하고 지저분한 것은 싫어하고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이 결벽증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깔끔 떠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갔을 때 뭐가 밟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다 쓸어내지 속이 편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털털해진 거예요. 뭐가 제자리 탁딱 안 박혀 있으면 팍 돌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깔끔 혼자 다 떨었었어요. 옷도 그냥 쫙쫙 데린 것만 입고 다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데리고 변할 수도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따라서. 엄청 깔끔 떨죠. 책상에 이렇게 일하다가 뭐가 이렇게 하나 걸리면 책상 다 뒤집어 내리고 싹 치우고 다시 앉아서 이랬었어요. 바꿔서 놓고 성격이 아주 못됐었다 이거죠.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털털하고 양말을 바로 신었는지 뒤집어 신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또 뱀은 차가운 짐승이라 이 태생의 사람들은 단단하고 모진 데가 있으나 본심은 의리도 있고 인정도 많고 그렇게 야비하거나 간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예. 다른 짐승들한테 하도 해코지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다 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뱀띠의 사람들은 자칫 야비하거나 치사하거나 간사하진 않다.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점잖은 짐승이고 사람이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덤비지 않으나 만일 사람이 먼저 잡으려 한다거나 약을 올리면 도끼로 뭉쳐진 머리를 앞세우고 쏜살같이 달려드는 것과 같이. 자, 저는 이걸 실제로 봤어요. 저 문을 제가 자꾸 열어놓지 말고 다니라는 건 여름엔 뱀이 들어와요. 가을에는 쥐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법당 안에서 뱀을 3번 잡아냈거든요. 3번. 그랬는데 2번은 다행히 요 물 있는 데 있잖아요. 커피 타는 물 있는데 한 번은 이쪽 귀퉁이 있는 거 잡아내고 한 번은 그 밑에 있는 거 잡아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떼요. 사람 눈에 막 놀래서 저기 뱀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한 번은 뱀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뱀이. 나 혼자 있었죠. 뱀이 일로 들어갔어요. 밑으로.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끄집어내고 문 다 띄고 해가지고 제가 저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니까 고개를 세우는데 이만큼 세워요. 이만큼. 빡빡하게 쫙 하고 이렇게 세워요. 잡아내려고 하니까. 잡아내긴 했지만 그렇게 뱀이 무섭더라고. 와, 정말 도끼 품어서 하니까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 줄 알죠? 천만에. 서요.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세워서 달려들 자세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착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문 자꾸 열어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는 분들은 열어놨대. 내가 쥐 들어오면 그분이 열어놨는데 쥐가 들어오면 그분한테 쥐 잡아놓고 가라 그럴 거고 뱀이 들어오면 내가 뱀 잡아놓고 가라고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내 화장실 갔는데 뱀이 그 화장실 세면기 있지 않아요? 거기서 꽈리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이제 나가서 손 씻으려고 하는데 누가 날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뱀이 꽈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근데 희한하죠? 세면대 올라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 둥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타고 올라갔겠냐? 올라가서 세면대에서 다 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요, 먼저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먼저 물지 않아요. 뭐 뱀한테 물렸다 이런 사람들요, 지나가다 물렸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뱀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밟으려고 했든지 했을 때 무는 거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데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뱀은 절대 먼저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복수를 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꼭 복수를 해요. 그래서 뱀띠의 사람이 화가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기질이 있어서 욱하는 김에 이를 저질러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진 않다. 남에게 이용을 당한다거나 속아서 크게 피해를 입는 연고로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서 개혁해서 노력을 하고는 그걸 이용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남말을 하나도 안 들어도 쏠깃하거나 인정에 빠져가지고 빼앗기는 일이 많아요. 인정에 빠져서 특히. 뱀은 급한 일이 있어도 너무 서두른거나 외고집으로 한 가지 길로 나가려만 한다면 적지 않은 실수와 실패로 후회를 만드는 일도 적지 않은 편이다. 7월이나 8월에 독이 한창인 독사에게 물리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이 모진 마음을 먹으면 결사적으로 끝을 보아야 되는 면도 있다. 이게 뱀띠들의 특성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뱀띠 성격 운세 6번째 하고 또 7번째 하고 뱀띠 태생들을 살펴보는데 공자왈 공자께서는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손길을 뻗치기에도 힘겹다. 가까이 하면 버릇이 없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아까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게 그거예요. 또 칸트 사상록에 보면 여자를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자들은 불공평하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룰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랬어요. 여자들 눈물에 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는데 안 되면 하고는 싶은데 안 되면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울면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는 눈물이 굉장한 도구다 편이. 칸트도 그랬어요. 불공평하다 하고. 자공말, 또 자공은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소인은 저지른 잘못을 고치려 하진 않고 반드시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한다. 자, 성현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해요. 근데 소인들은 어떻게 돼요? 인정을 안 해요. 핑계를 대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어쩔 수 없었다. 또한 장자왈, 소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재물의 노예가 된다. 자, 소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재물의 노예가 된다.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죠. 절에 가 스님들이 뭐해? 그럼 복이 와. 그러면 돈 줘가면서 그냥 탐욕심 때문에 이게 다 소인배들의 뜻이다.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비우고 없애야 된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나를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현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현들이 보는 눈은 거의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부자들의 삶,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도 거의 뭐예요? 비슷비슷해요. 사고관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 다 각자 성공하면 되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깨달은 사람들의 사고관은 달라요. 사고관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워서 여러분들 깨달음 얻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드시고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1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